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보. 안녕하세요.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여러분,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보. 가시죠. 자, 며칠 전 한 학생으로부터 형사 완전 정보 주제를 받았습니다. 자, 뭐냐? 뭘까요? 형사 완전 주제와 관련돼서 사용제도를 다뤄달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사용제도? 이거 뭐 좀 뻔한 내용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인권 어쩌고저쩌고 사용제도가 실질적으로 뭐 집행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블라블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최근의 상황과 기술 발전을 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인권 따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볼 때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탁 넘기죠. 나도 그래요. 1분도 엄청 길죠. 10초 만에 이거 뭐야? 이러면서 밀어버리죠. 자, 위아래로 재미없네, 지루하네, 알림 막 설정 오고 막 정신없어요. 이런 판단 순식간에 합니다. 자, 뭘 볼 거, 즐길 거 무한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사실 볼 것들. 자,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범죄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거 다를까? 비슷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 반성하고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자. 그래도 저 친구 좀 변할 거야. 이렇게 기다려주고 교화, 교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때요? 여러분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 인내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도대체 내가 왜 기다려줘야 돼? 저런 사람은 그냥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거나 삭제해버리면 안 되나? 이런 댓글도 정말 많아요.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법에서 가장 무겁고 전통적인 논쟁의 주제였던 사형제도를 좀 우리가 현재적이고 현재에서 미래를 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솔까말 진지하고 솔직하게 까보려고 합니다. 자, 사형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 수준을 좀 넘어가 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같고요. AI하고 로봇이 지배할 미래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안 쓸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요. 자, 사형제도 재부팅할 것이냐, 영구 삭제할 것이냐, 수리할 것이냐, 아니면 폐기할 것이냐. 너무 표현이 좀 거칠었나요? 법적으로 사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형법 41조는 여전히 형벌의 종류 중 첫 번째로 사형, 생명 박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어요. 법정 최고형이죠. 자, 컴퓨터 시스템으로 친다면 감옥 보내서 교화하는 징역형은 시스템의 오류를 고쳐서 써보자, 디부깅, 재부팅, 수리해보자 이런 거겠죠. 그럼 이제 사형은요, 야 버려 더 이상 안 써 이렇게 생각하는 형태로 폐기라는 거죠. 삭제 폐기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좀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 인간의 생명 가치는 항상 고정되고 지금처럼 개별적인 인간의 권리를, 생명을 높게 평가하는 시대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를 다 살펴봐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생명 가치를, 인간 생명 가치를, 개개의 생명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고대에는요, 유명하죠. 노예, 사람이 아닙니다. 평민, 평민도 아니죠. 귀족, 신분마다 목숨값이 달랐습니다. 불과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100몇십 년 전만 해도 목숨값이 전혀 달랐던 거죠. 자, 근대 산업혁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개별적인 인간의 목숨이라는 게 기계를 돌리고 생산을 하는 노동력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갔지만 그때 어땠습니까? 노동자의 권리? 이런 거 없죠. 그냥 돈 먹고 살 만큼도 안 주면서 쥐어짜서 죽든 말든 병들든 말든 13살도 안 된 어린애들이 나와갖고서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갖고서는 위험한 기계를 고치다가 끼어서 죽든 말든 살려두면 이래서 돈을 버니까 라는 관점에서 그냥 도와주는 정도의 생각이지 인권 보장했던 측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렇게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 그때의 인간 생명에 대한 박탈형 지금하고 똑같았을까요? 아니겠죠. 자, 그런데 근대 시민국가가 이런 산업혁명 단계에서 넘어서서 현대 국민국가로 변화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국민국가가 되면서 개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국가들, 이게 선진국이다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해 왔고요. 또 그게 사실은 뜻깊은 일이기도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어떤 세상을,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우리는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했다는 표현 갖고는 안 돼요.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 생산력을 대체한다. 국방도 대체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개개인 입장에서 저를 포함해서 한 명 한 명의 인간 생산성은 점점 더가 아니고 덜 필요합니다. 필요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점점점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보호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데 들어가는 개별 비용은 근데 반대로 어때요? 여러분이 느낄 때도요? 날로 커지고 있죠. 힘듭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실적인 필요성과 비용이 불일치한다. 거품이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사회적 인내심이 여러분 과거만큼 친구들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 줍니까? 여러분 과거만큼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다려주고 들어주나요? 과거만큼 어떤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나요? 아니죠.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비용 어떻게 느끼겠어요? 점점 더 냉정하게 계산하고 아깝게 생각하겠죠. 자, 국가가 결국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형태가 되겠죠. 범죄자를 고쳐서 함께 써야 되는, 함께 쓰는 대상이다, 함께 써야 되는, 함께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이 정도 수준이면 바로 폐기해야 될 불량부품 수준 아니냐.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왜? 라고 인식하게 되겠죠. 너무 냉정합니까? 네, 흐름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 변화가, 생산 변화가, 생산 수단의 변화가 그런 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저의 그냥 뇌피셜은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주거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속해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나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관점, 그러니까 내가 속하는 아파트 단지가 좋아요. 그럼 그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쓰는 거 싫어요. 내 도시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데는 관광해서 살기 좋아요. 우리 동네는 어떻게 더 하고 싶어요. 자, 단지, 아파트 단지,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도시. 그 서울처럼 거대 도시가 아니고 강남, 그쵸? 노년, 동네 이런 식으로 그런 도시, 소규모의 내가 눈에 보이고 닿는 관점에서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학교가 좋은지 나쁜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자,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일은요? 신문 볼 때 잠깐? 그것도 점점 없는 것 같아요.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도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국가 전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단지와 도시가 희생해야 된다. 막 수용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결국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통일적 가치관은 날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세상은 거대한 국가보다는 내가 사는 안전한 아파트 단지, 또 좀 더 확장시켜서 내가 사는 도시를 중심으로 뭉치는 도시국가 현상을 강하게 보일 것 같아요. 배타성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아주 큰 인류 전체의 각성이 발생하는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구역만 안전하면 되죠. 그죠? 나만 보호하면 돼요. 우리 도시 쾌적해지는 범죄자 쫓아버려, 없애버려. 불과 람보, 영화 람보가 나왔었던 시점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람보 1을 한번 봐보세요. 국가를 위해서 베트남 가서 전쟁하고 온 참전용사 람보를 시골 소도시에 있는 보안관들이 어떻게 대우하다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자, 외국인들이 막 들어옵니다. 왜 여기 와갖고 외국인들이 질서를 해치는 거야? 우리 동네에. 그죠? 그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그럴 거 하지 말라고 설명해 본 적도 없어요. 무섭기도 합니다, 사실. 어려요. 어린 친구들이 막 몰려서 어떤 일을 합니다. 어떤 친구 잘못을 합니다. 큰 잘못을 해요. 과거 같으면 그걸 다시 가르쳐서 인간 만들자라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요. 어리다고 해도 저 수준이면 끝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댓글들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국지적 최적화라는 개별적 욕구가 점점 강해질 것 같아요. 인내심도 당연히 빠르게 줄어들 거고요. 자, 그러면 나에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피해를 주는 범죄자들을 추방하고 싶겠죠? 근데 어디로 보내요? 누가 받아요, 그거를? 그럼요. 추방할 수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박탈해서 더 이상 범죄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념이 고개를 들고 강하게 지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용제도를 하자. 부활시키자, 실제 집행을 하자라는 목소리는 굉장히 거대한 파도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인류예요. 이상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죠. 쇠퇴할 거예요. 효율성, 가한비 알죠? 가성비 더하기 안전이에요. 안전을 추구하는 가성비. 계산적인 마음이 남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내가 능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나의 피해를 방어하고 믿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아주 극단적이고 냉정하고 효율적인 불가피한 방법이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런 점에서 다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가 된다는 게 꼭 역사를 거꾸로 되짚는 퇴행이라고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비난받을 일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서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빼고,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만 사형수들의 갇혀져 있는 무기징역처럼 갇혀져 있는 비용을 부담해라.
할까요? 싫겠죠. 전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법조인들 중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퇴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몸도 너무 아프거나 에너지가 없으면요, 스스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고 세포 자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죠? 사회가 사형을 다시 꺼내 들 수밖에 없다는 건요, 그만큼 우리 사회의 여유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렸다라는 신호일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용서하고 그런 사람도 용서하고 기다려줄 만큼의 경제 상황이 안 돼. 심리적 상황도 없어. 나도 힘들어. 육체적 힘이 우리 사회, 우리들에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런 슬픈 방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통찰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그럼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어떠한 형태의 사형 집행을 해왔는지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고대, 전근대라는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한가요? 근데 고대 집행 방법들은, 고대 중세 이런 집행 방법들은 보통 대중에게 보여주는, 공포심을 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요, 집행 과정을 잔혹하게 했고 공개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건 뭐예요? 참수형이죠. 사람들 앞에서 목을 베는 겁니다. 그죠? 교수형도 있었죠. 사람들 앞에서 목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1800년대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1900년대 넘어와서 점점 좀 줄어들기 시작했죠. 십자가형. 예. 이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당했던 것들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예, 고대 로마의 대표적인 처형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의 종교재판이나 마녀 사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화형 했습니다. 화형. 예, 화형은 이 사회 전체에 굉장히 큰 어떤 징계를 주는 이런 위협을 가하는 그런 범죄죠. 거열형도 유명했습니다. 그죠? 거열. 사방으로 신체를 묶어서 말과 소가 그 각각의 팔다리, 머리 이 부분을 끌고 움직이게끔 하면서 신체가 찢어지는 거죠. 단두대, 그죠? 단두대 여러분들도 많이 알죠? 길로틴 박사. 그분도 이걸 돌아가셨는데, 참수형을 하는데 칼 상태가 안 좋으면요, 잘못 자르는 사람이면요, 고통스럽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깔끔하게 실수 없이 죽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고안된 건데, 네,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왕이나 귀족은 사약을 먹고 죽었죠. 독약을 먹고 죽는 겁니다. 능지처참, 교형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근대에 들어서는 이제 총살형. 여전히 군대의 사형 집행 방법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죠. 김정은이 예전에 이제 장성택을 고사포로 쏴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날려버렸다. 이런 거 이게 총살형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전쟁이나 전쟁이 터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전기의자. 과거의 미국의 법정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전기의자를 통해서 사망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가스실 일부 사용했던 거고, 독극물 주사 요새 최근적으로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글쎄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형제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사형제도가 부활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내심이 약해지고 있다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형사 완전 정복 사형제도 편을 듣고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댓글로 다양한 생각들을 남겨주시면 이걸 보고 또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형사 완전 정복 이승호 변호사였습니다.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